당신을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멀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기를, 당신이 실패하기를, 심지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은 절대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한 척하면서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요. 칼 융은 이런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치유되지 않은 어둠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분노와 수치심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그 사람을 벌하려 한다는 거죠. 당신은 그저 거울일 뿐인데 그들은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거울을 부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이 보이면 그 사람은 당신을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할 때마다 미묘하게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뭔가 성취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아주 짧은 순간 찡그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재빨리 화제를 돌리거나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한다고요.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불행해지면 그들은 자신의 불행이 덜 아프게 느껴지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누군가 승진했을 때, 결혼했을 때,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해서 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말을 조금씩 바꿔서 전달하고 당신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고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당신이 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꾸며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혼자가 된 당신은 더 쉽게 무너지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자기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니까요. 세 번째 신호는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기억했다가 가장 아픈 순간에 그걸 사용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그들에게 털어놓은 비밀, 당신이 힘들어했던 순간, 당신이 실수했던 일, 그들은 그걸 전부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그걸 꺼냅니다. 그것도 절묘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융은 이걸 그림자의 무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부분,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이요.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고 거기를 겨냥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그들은 이걸 농담처럼 가벼운 이야기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상처받으면 그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그냥 농담이었다고 당신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면서도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걸 방해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게 너무 어렵다고, 당신한테 맞지 않는다고, 실패할 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뭔가 배우려고 하면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보면 성장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되어가야 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하면 당신은 그들을 넘어서게 되니까요. 당신이 강해지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고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당신이 현재의 좁은 틀 안에 갇혀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친구나 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감옥 간수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당신의 실패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는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도 도움을 줬다고, 자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는 사라집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자기가 미리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약할 때 드러난다고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당신을 도우려고 했다고, 당신이 자기 조언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기생충처럼 이용하고 당신의 실패를 먹이처럼 즐깁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그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당신보다 더 예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착한 사람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들은 당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건 아주 교묘한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 옆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놓고 당신이 그 그림자보다 작아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서서히 조금씩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비교 문화가 강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누구네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결혼을 잘했는데,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진짜로 당신을 격려하려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7번째 신호는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경험한 일을 부정하고, 당신이 느낀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이 본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지적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융은 이걸 집단 무의식과 개인 의식 사이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인식을 조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당신은 자기 판단을 의심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7가지 신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싶어 할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수치심, 두려움, 욕망이죠. 건강한 사람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를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부정하고 억압하고 자기 안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커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에게요. 당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뭔가 하고 있는 것, 당신이 뭔가 되어가는 것, 그게 그들의 그림자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의 불행을 비춥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실패를 부각시킵니다. 당신의 진실함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있으면 그들은 자기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깊이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든다고요. 당신이 빛날수록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자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더 친절하게 대해도, 당신이 더 이해하려고 해도,
당신이 더 노력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 스스로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건 그들에게 더 많은 무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를 두세요.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당신은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멀어지면 됩니다.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짜 화합은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실된 경계에서 온다고요. 당신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세 번째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돌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당신도 질투를 느낄 수 있고 분노를 느낄 수 있고 복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이해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어둠이 당신을 덜 다치게 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의 모든 부분을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전부 포함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하다면,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긴장된다면,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빠진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보다 더 빨리 위험을 감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관을 무시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이 가족이나 오랜 친구일 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거라고요. 다섯 번째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대신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으세요. 당신이 행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당신이 성장하는 걸 응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들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또한 개인적인 연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건강해야 하고 상호적이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용서하되 잊지 마세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계속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으면 당신만 아픕니다. 그들은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세요. 그들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하지만 잊지는 마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정리하는 거고 경계는 미래를 보호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7번째로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성공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이긴 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걸 포기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고요. 당신은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칼융의 가장 아름다운 통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죠.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도 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계를 세우는 법을요.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요.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당신이 이 경험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더 명확해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나 당신의 삶에 들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융은 이걸 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요. 상처가 힘으로 바뀌는 순간이요. 그리고 이 변환이 일어나면 당신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요. 한국의 오래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튼튼한 나무를 안다고요.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바람을 견뎌내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튼튼한 나무인지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겁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그림자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면 당신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독에 덜 감염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요. 융의 심리학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의식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강해지고 있어서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세요. 당신 자신을 보호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빛을 숨기지는 마세요. 당신의 여정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아름답고 강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는 걸 멈추지 마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끄려는 사람과 당신의 빛을 함께 즐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두 번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가장 밝은 빛이 되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의식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7가지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희생자에서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 삶의 창조자요.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진실되고 용감하고 빛나는 이야기를요.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쏟으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에게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게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게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빛날 자격이 있다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나 자신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누군가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고. 융은 평생을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면서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해지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걸어가면 언젠가 당신은 정상에 도달할 겁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겨냈으니까요.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할 때 그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온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치유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동시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위한 스크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빛을 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무대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여러분의 빛을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끄지 않는 한요. 그러니 끄지 마세요. 계속 빛나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계속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어둠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빛 속에서 살 겁니다. 여러분은 진실 속에서 살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 속에서 살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요. 칼융의 지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그림자는, 인간의 여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같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뭔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것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 영상을 찾아서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의식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의 강함을요, 여러분의 용기를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이요, 한 번에 하루씩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해냈다고. 나는 나 자신이 됐다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멈출 수 없었다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해야 할 게 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요. 하나는 우리를 파괴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신 안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그리고 때로는 복수심까지도요. 이 모든 감정은 정상입니다. 이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당신이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당신이 밤마다 그들에 대해 생각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정신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면 당신은 답이 없는 미래에 갇히는 겁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관찰자가 되는 거죠. 이건 당신이 겪은 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당신이 겪은 일을 더 깊이 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났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뭘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 게 뭘까요?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고통은 줄어듭니다. 많은 경우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당신에게 오래된 상처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치유되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느낌, 버림받은 느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요.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할 때
그들은 실제로 그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황만큼이나 과거의 모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분노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당신을 다치게 했던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융은 이걸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적으로 충전된 무의식의 덩어리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기회가 생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콤플렉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윤기 말하는 변환의 과정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면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의 감정을 느끼세요. 회피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화가 나면 화를 느끼고 슬프면 슬픔을 느끼세요. 하지만 그 감정과 동일시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당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감정은 항상 몸에서 느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막히거나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 감각을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이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내게 말하려는 게 뭘까? 이 감정 아래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 아래에는 아마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 아래에는 아마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고 당신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융은 이런 믿음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의 힘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체면과 관련된 믿음들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런 믿음들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평판을 공격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윤군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는 그것과 무관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집단의 기대에서, 사회 규범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벗어나서 당신 자신의 진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에 기반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평생의 작업입니다. 융 자신도 이 작업을 평생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자기 그림자와 대면하고 자기 안의 모든 부분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과의 만남도 이런 작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원하지 않은 스승이지만 그래도 스승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약점을 보여주고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고 배우고 성장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상처를 치유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그들이 자극할 수 있는 콤플렉스를 해소했으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구를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융의 심리학에 기반한 것들이고 제가 직접 효과를 봤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종이를 꺼내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특성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거나 조종적이라거나 질투심이 많다거나 그 특성들을 다 적으세요. 그다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특성들 중에서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게 있을까? 이건 불편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당신도 가끔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작은 거짓말이라도요. 당신도 가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나요? 미묘하게라도요. 당신도 가끔 질투를 느끼지 않나요? 인정하기 싫어도요.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자기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면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여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면 당신은 덜 반응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도구는 재구성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영웅인 버전으로요. 윤근 신화와 이야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떤 이야기로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를 공격했고, 나는 무력했고, 나는 다쳤고, 내 인생은 망가졌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상황의 노예입니다. 영웅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려운 도전을 마주했고, 그건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웠고, 나는 더 강해졌고, 이제 나는 더 지혜로워졌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고요. 세 번째 도구는 상징 작업입니다. 융은 상징의 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석하는 것보다 상징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겪은 경험을 상징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조각을 만들어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시를 써도 됩니다. 예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과 대화해 보세요. 윤근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상징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도해보면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의식에게 말할 기회를 얻으니까요. 네 번째 도구는 의식의 확장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복잡한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호흡을 관찰하세요. 생각이 오면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감정이 오면 그냥 느끼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의 확장이 곧 자유라고요. 당신이 더 많이 의식할수록 당신은 덜 반응하고 더 많이 선택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깨어 있을수록 당신은 덜 조종당하고 더 많이 주도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당신을 파괴하려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으로요. 그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그림자는 얼마나 깊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그들을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히 악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그림자에 갇힌 불쌍한 영혼으로요.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입니다. 5번째 도구는 공동체입니다. 융은 개인의 여정을 강조했지만 그는 또한 관계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세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사람이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융 자신도 치료를 받았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약함의 표시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강함의 표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자기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은 치유됩니다. 6번째 도구는 의미 만들기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딜 수 없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변화의 씨앗이라고요. 당신이 겪은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가요?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에게 경계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에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은 당신이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의미를 만드느냐에 따라 같은 경험이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당신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도구는 감사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어떤 선물은 가시덤불에 쌓여 있지만 둘 다 선물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기 인식의 선물이요. 강함의 선물이요. 지혜의 선물이요. 당신이 이 선물을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진주를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로 변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3가지 일에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거나 햇살이 따뜻했다거나 누군가 미소를 지어줬다거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세요. 그게 당신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요. 감사는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를 연습하면 당신의 뇌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세상 전체가 바뀝니다. 이 모든 도구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세요. 어떤 도구는 당신에게 잘 맞을 거고 어떤 도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융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다르다고요. 중요한 건 당신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어떤 날은 두 걸음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정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당신은 같은 장소로 돌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요. 당신은 그들을 떠올려도 더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래전 일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치유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충분히 치유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